1970년 6월 미국의 어느 도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작은 체구의 한 대한민국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조국 땅에 바치는 첫 올림픽 금메달이 걸려 있었고 경기장에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웅장한 음악보다 더 크게 들려온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수말리 떨어진 부산의 어느 낡은 집, 아들의 영광을 라디오로 전해 듣던 한 어머니의 나직한 흐느낌 소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어머니의 눈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50년대, 짠내 나는 부산의 잿빛 바다. 가난이라는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맞서 싸워야 했던 한 소년의 위대한 꿈. 판잣집들이 어깨를 맞대고 서로의 시린 바람을 막아주던 부산 영도. 어린 경수의 세상은 그 좁은 골목길이 전부였습니다. 홀어머니는 행상과 허드렛 일로 경수를 키웠고 가난은 숨쉬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세계에서 가난은 종종 날카로운 놀림의 이유가 되곤 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교실 선생님께서 성적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갱수야, 이번에도 아주 잘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거라. 7살 어린 경수는 수줍지만 기쁘게 대답합니다. 네, 선생님. 동네 아이 하나가 비아냥거립니다.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운동화 좀 봐라. 거지꼴이 따로 없네? 야, 정경수. 그거 너희 엄마가 또 기어준 거냐? 꿰맨 자국이 지렁이 기어가는 것 같다, 야. 옆 아이도 깔깔거리며 겁듭니다. 내 운동화는 어제 아빠가 사준 새 거다. 삐까뻔쩍하지? 넌 이런 거 평생 구경도 못 해봤지? 경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마치 바늘처럼 자신의 낡고 해진 운동화에 와서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밑창이 거의 다 닳아 흙바닥의 냉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운동화. 몇 번이고 헝겊을 덧대 기운 탓에 본래의 색깔조차 알아보기 힘든. 그것은 가난의 증표이자 어머니의 고단함이었습니다. 소녀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대꾸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저녁 좁은 단칸방에 호롱불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 경수는 툇마루에 앉아 일부러 발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기색을 귀신같이 알아채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어머니가 물끄러미 아들의 발치를 바라봅니다. 어머니가 나지막하고 애잔하게 말합니다. 경수야, 신발이 또 터졌구나. 어린 경수는 애써 밝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엄마. 내가 막 뛰어다녀서 그래. 괜찮다.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며 정모 앞에 쭈그리고 앉습니다. 이리 옷나 발내봐라. 어머니는 말없이 아들의 발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흙먼지 묻은 아들의 작은 발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에 낮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서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린 경수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말합니다. 엄마, 애들이 내 신발 보고 거지라고 놀린단 말이야. 어머니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미안하다, 아들. 이 애미가 못났어. 이 애미가 못났어. 우리 아들 기 한 번 못 펴게 하고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는 아들을 탓하지도 놀린 아이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듯 아들의 발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수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엄마. 내가 꼭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될게요. 아무도 우리 엄마를,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내가 꼭 그렇게 만들게요.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된 경수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라도 하듯 하루가 다르게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장 구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 자신을 놀렸던 그 아이가 다른 약한 친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야, 너 돈 좀 있냐? 가진 거 다 내놔. 안 그러면 이 운동화로 맞는다. 그 순간 경수의 눈에 그 아이가 신고 있는 하얗고 깨끗한 운동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헝겊을 덧대 운동화를 기우시던 어머니의 굽은 등이 겹쳐졌습니다. 참을 수 없는 무언가가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중학생 경수는 낮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만해라, 약한 애 괴롭히지 말고. 뭐야, 이 쥐방울만 한 게? 너도 이 하얀 운동화 맛 좀 볼래? 어쭈, 눈 좀 봐라. 한 대 치겠네?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경수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대신 땅에 뿌리 박은 듯 버티고 서서 상대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소년의 소나귀라고는 믿기지 않는 엄청난 악력이었습니다. 아이는 비명을 질렀고 소란을 듣고 달려온 체육 선생님이 그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경수 교무실로 따라와라. 화가 많이 났더구나. 내 눈에서 불꽃이 튀는 걸 봤다. 하지만 그 힘,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분노를 담은 주먹은 상처만 남기지만 목표를 담은 땀은 기적을 만든다. 경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체육 선생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고개 들어라. 나는 널 꾸짖으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내 안의 그 들끓는 힘을 아주 좋은 곳에 쓸 방법을 알려주고 싶구나. 레슬링이라고 아나? 규칙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힘과 기술을 겨루는 운동이다. 너처럼 작아도 끈기와 기술만 있으면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는 멋진 운동이지. 너의 그 분노를 땀으로 바꿔볼 생각 없나? 경수가 고개를 번쩍 들며 눈이 반짝인다. 땀으로 바꾸는 힘요. 저 같은 애도 할 수 있습니까? 체육 선생님의 그 한마디는 소년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달아빠진 운동화와 어머니의 눈물, 가난의 서러움이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희망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수는 처음으로 가슴 뛰는 꿈을 만났습니다. 그 후 경수의 하루는 레슬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명문 체육고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1970년 17소년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품을 떠나 더 큰 세상을 향해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부산역 플랫폼에 기차 출발을 알리는 기차 소리가 들려온다. 아들 서울은 춥고 배고픈 데라 가더라. 밥 굶지 말고 아프면 절대 참지 말고. 그리고 사람이 너무 착하기만 해도 안 된대. 네 자신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 알겠제? 경수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말합니다.
엄마, 걱정 마이소. 내 다 알아서 잘할게요.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좋은 옷 사드릴게요. 좋은 집도 사드리고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아들의 주머니에 무언가를 잽싸게 찔러 넣었습니다. 꼬깃꼬깃 접은 1,000원짜리 몇 장과 아직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삶은 계란 2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차창 밖에서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수는 멀어지는 어머니를 보며 혼자 다짐합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이 아들이 떠나는 것은 더 이상 엄마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엄마 이 아들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지켜보세요.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서울에서의 훈련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촌놈이라는 무시와 텃세 속에서 그는 남들보다 2배, 3배의 땀을 흘렸고 마침내 다음 올림픽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까지 올랐습니다. 아쉽게 패했지만 그의 실력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올림픽 자유형 62kg급 파견 선수는 국제대회 경험과 메달 획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김철수 선수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메달 가능성. 그 차가운 말 한마디가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땀과 눈물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체육관을 뛰쳐나와 밤새도록 서울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그의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경수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내 노력이 부족했나? 땀을 더 흘렸어야 했나? 아니면 나는 그냥 여기까지인 건가? 부산 촌놈이 꿀 수 없는 꿈을 꾼 건가?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동전 몇 개를 털어 마지막 희망처럼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수는 울음을 꾹 참으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저예요. 어머니는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만 듣고도 모든 것을 직감합니다. 아이고, 내 아들 목소리가 와 그라노? 괜찮다, 다 괜찮다. 무슨 일 있었는지 애미는 안 물어볼란다. 지금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가. 그냥 그것만 걱정되네. 경수는 엄마의 말에 결국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엄마 저 올림픽 떨어졌어요. 제가 부족해서 죄송해요, 엄마. 어머니 한없이 따뜻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땅이 딱딱해야 씨앗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법이다. 지금 네가 흘리는 눈물이 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끼다. 엄마는 네가 금메달 따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다. 포기하지 않고 땀 흘리는 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 알겠나? 그러니께 울지 마라. 내 아들 아직 끝난 거 아무것도 없다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운 절망 속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 경수는 다시 한강변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닌 4년 뒤를 향한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끝나지 않았어. 아무것도 끝난 거 없어.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기워시는 운동화로 여기까지 왔다. 가난이 내 꿈을 꺾지 못했던 것처럼 이 좌절 또한 결코 나를 꺾지 못한다. 4년 뒤,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실력으로 다시 서겠다. 가능성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다. 부산의 가난한 바닷가 소녀는 절망이라는 가장 큰 적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세상을 향한 진짜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부 재기와 도전에서 그의 뜨거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